사진 작가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관점과 시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들 모두는 같은 종류의 카메라와 필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다른 사진가들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시각을 갖는 것 또한 아마도 여타 미디어보다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위대한 사진가 조셉 쿠델카는 유사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사진 미디어 세계에서 자신의 작품을 돋보이게 하는 창의성과 스타일이란 단순히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식과 예술적 관점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진가 중 한 명으로 1938년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태어나 1968년 그 유명한 프라하의 봄을 카메라에 담은 공로로 로버트 카파상을 익명으로 받은 후 영국으로 망명한 후에 수많은 유럽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며 사진가 집단인 매그넘 포토의 회원이 된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을 카메라와 함께한 사진거장 조셉 쿠델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92년 사진계의 노벨상이라고도 불리는 하셀블러드 어워드를 수상한 쿠델카는 그의 삶의 과정이기도 했으며 대표적 사진집 타이틀인 에그자일스, 망명자처럼 그는 온전히 몸을 둘 곳을 찾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누군가를 위한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사진 촬영 의뢰도 수락하지 않았으며 또한 돈을 받고 사진을 찍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최소한으로 살았습니다. 품질 좋은 침낭과 옷 몇 벌, 구두 하나, 양말 2켤레, 바지 1벌 외에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재킷 1벌과 셔츠 2벌을 가지고 3년 동안 입었습니다라고 2002년 모국 체코의 작가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그런 조셉 쿠델카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사진 촬영 여행을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저는 집이 필요 없었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에다 쓸 돈으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제가 가장 필요했던 것은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여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곳 어떤 상황에서도 잠을 잘 자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매일 밤 잠을 잤으니 오늘 밤도 잘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잠을 자게 되는 경우에는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잠을 잘 못 자거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숙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날 사진 작업을 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쿠델카의 사진 작업은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968년에 체코 프라하의 봄을 기록한 시리즈, 그리고 자신의 영국 망명 기간에 유럽 전역의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망명자 시리즈, 그리고 사진 경력 초창기 동유럽에 거주하던 로마니 집시들의 생활을 담은 집시 시리즈가 그것입니다. 조셉 쿠델카는 1950년대 처음 사진을 찍기 시작했으며 1961년 프라하 체코공과대학을 졸업한 후 항공 엔지니어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와 거의 같은 시기에 체코슬로바키아의 집시들의 사진 촬영과 함께 프라하의 극장에서도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는 연극 잡지사로부터 사진 의뢰를 받기 시작했고, 프라하의 극장에서 정기적으로 롤라이플렉스 카메라로 무대 공연을 촬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무대 촬영의 경우는 후에 그의 작품 세계를 정의하는 데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67년에 전업 사진작가로 전향했는데, 그 바로 다음 해의 결정적 사건인 프라하의 봄을 사진으로 찍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과 가족에 대한 보복을 두려워하여 그는 작가명을 PP, 즉 프라하 포토그래퍼라는 알파벳 이니셜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1969년 그는 이 사진들로 로버트 카파 금메달을 수상하게 됩니다. 쿠델카는 1970년에 조국 체코슬로바키아를 떠나 영국에서 정치적 망명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브레송의 권유로 매그넘 포토에도 합류하게 됩니다. 1975년에는 첫 번째 사진집인 집시를 출간했고 88년에는 망명자를 출간했습니다. 또한 86년부터 그는 파노라마 카메라로 작업한 사진들을 1999년에 카오스라는 타이틀의 사진집을 통해 발표하게 됩니다. 1962년부터 71년까지 쿠델카는 체코슬로바키아 전역과 루마니아, 헝가리, 프랑스,
스페인 시골을 여행하며 동유럽을 떠돌아다니며 연주를 하곤 하던 로마니족 집시들을 촬영했습니다. 로마니족은 유목 생활을 했고 매년 여름 쿠델카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야외에서 잠을 자며 검소하게 생활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탄생한 사진집이 집시입니다. 조셉 쿠델카는 사진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내는 사진작가 중 한 명으로 인간 정신의 변위와 정체성, 그리고 조용한 인내를 포착한 시적 이미지로 유명한 사진가입니다. 그는 사진 경력 초기 연극 공연 사진 촬영을 시작한 이후 인간 삶의 더 넓은 무대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 중 하나가 환경 파괴 지역인 블랙 트라이앵글에 관한 사진집인데 그 안에 담겨있는 흑백 이미지들은 인류 역사에서 소외, 갈등, 절망, 낭비, 상실 등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순간들을 이미지화해 보여준다는 평을 받습니다. 또 그리고 그는 사진이란 매체를 사용하여 인간의 모습을 형성한 인간의 가치를 증류하고 시각화하는 사진가라는 평을 하는 비평가도 있습니다. 조셉 쿠델카가 사진계에 남긴 유산은 그가 창조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가 구현한 접근 방식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명성보다 청렴을, 스펙터클한 씬보다는 솔리튜드 고독을, 편리함보다 진실을 우선시한 사진작가로 평가받습니다. 후배 사진가들에 대한 쿠델카의 영향력은 형식, 감정, 의미에 대한 그의 헌신을 존경하며 따르고 있는 오늘날 다큐멘터리 포토그래퍼 및 파인아트 포토그래퍼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리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한 곳에 정착하지 않으려 했던 그의 의지는 그를 예술적 자유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와 파리 뽕피두 센터, 뉴욕 국제사진센터 등 세계 굴지의 미술관들은 그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그의 사진집들은 사진 역사에서 중요한 텍스트로 남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쿠델카의 사진은 단순히 아름답기 때문만이 아니라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보고 기억하고 느껴야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극찬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셉 쿠델카와 그의 작품에 대한 중요하고 핵심을 관통하는 논평이 있어 조금 긴감은 있지만 소개하며 마치려 합니다. 1960년대에 촬영된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집시 시리즈는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및 기타 동유럽 국가들에서 로마니 집시들의 공동체 일상생활, 의식, 문화적 활기를 보여주는 이미지들의 집합입니다. 특히 다른 많은 사진가들에 의해 소외된 집단을 묘사했던 파버티 포토, 빈곤 포토 작품들과는 달리 쿠델카의 집시 이미지는 연민이나 낭만주의를 제공하지 않는, 즉 착취 없는 친밀감의 표출이라고 정의하는 해외 평론가의 말에 지극히 공감합니다. 대신에 그는 존엄성과 친밀감, 진실에 뿌리를 둔 시각적 서사를 제시하는데 대담한 구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그의 사진은 대중의 시야에서 가려진 새로운 세상에 시청자를 초대해 몰입시킵니다. 이렇듯 쿠델카는 자신이 촬영한 커뮤니티와 함께하면서 그들의 신뢰를 얻고 기쁨, 고난, 회복의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그의 렌즈를 통해 문화적 복잡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깊이 공감하는 스토리텔러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했다는 최고의 찬사를 받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70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탈출한 후 쿠델카는 무국적자가 되었는데 이는 그의 사진 철학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후에 프랑스 국적을 취득합니다. 또한 호평을 받은 망명자 시리즈는 고독, 이주, 소외에 대한 탐구로 나라 없이 방랑하는 자신의 삶을 반영한 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극명한 흑백 이미지들은 여러 유럽 국가들에 걸쳐 있으며 공동체의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삶의 고요한 긴장감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황량한 언덕 위에 홀로 서 있는 남자든 황혼의 조용한 마을이든 각각의 사진에는 깊은 감정의 저류가 담겨 있습니다. 망명자 시리즈의 이미지들은 단순히 지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이고 실존적인 지형에 관한 것으로 이 망명자 시리즈를 통해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쿠델카에서 철학자 조셉 쿠델카로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쿠델카는 사진을 통해 세상을 관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 상태를 표현한 철학자와도 같은 사진작가라는 것입니다. 사진 경력 후반기의 쿠델카의 관심은 유럽과 중동 전역의 폐허, 산업 황무지, 지형 등 풍경에 점점 더 집중해 나갑니다. 1999년의 카오스와 2013년의 벽과 같은 프로젝트는 인간의 영향, 변유, 회복력에 대한 그의 관심사와 일치하는 작품들입니다. 쿠델카는 6곱하기17인치의 파노라마 형식을 사용하여 침묵과 사색을 불러일으키는 방대한 명상적인 작품들을 제작했습니다.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조셉 쿠델카는 지중해와 접해 있는 20개국을 방문하여 200곳이 넘는 그리스와 로마 고고학 유적지를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전례 없는 탐험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 튀르키예, 튀니지, 알제리,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레바논 및 기타 지중해 인근 국가의 고고학 유적지를 계속 방문하며 유적지의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그 존재에 대한 가장 완벽한 이미지를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풍경들 속에는 비록 사람들이 비춰지고 있지는 않지만 인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인류의 갈등과 야망, 그리고 분리에 대한 은유로 쿠델카의 눈에 들어오는데, 그의 풍경 사진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이 느낄 수 있는 것을 찾는 휴머니즘적 관점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 초기 경력에서 연극과 드라마성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60년대의 연극 잡지에서 일하면서 환상적으로 감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연극성이 사진작가의 세계관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60년대 그의 사진 주제들은 그가 무대 사진작가로 활동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자 기록해야 할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그의 집시 시리즈는 쿠델카에 의해 진짜 연극 극장으로 묘사되었다고 평가하는 비평가들도 있습니다. 쿠델카의 훌륭한 흑백 사진 작품들을 보면서 새삼 필름이 영원히 존재하기를 바라는 마음 더욱 간절해집니다. 긴 시간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 그리고 멋진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